야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백내장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눈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이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인해서 좀처럼 쉴 틈이 없는 우리의 두 눈.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술을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문수정 원장님 모시고 우리의 두 눈이 백내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문수정입니다. 우리 눈 안에 투명해야 될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시력이 뿌연해지고 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가볍게 시력 감퇴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실명이나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영롱하고 맑고 초롱초롱했던 저의 눈망울이 우리 선생님께서 그 실명까지 거론을 하시니까 이게 슬슬 겁이 나기도 하고 오늘 정말 제대로 이 좋은 정보를 통해서 제 눈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한 적이 있으시긴 하셨겠죠? 아이 참.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네. 사실 가끔 시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뿌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주위 분들한테 지금 한번 봐봐 나만 뿌연가? 막 이런 질문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들 스트레스 많은가 보다. 스트레스. 요걸로 그냥 이렇게 넘겨왔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정보를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백내장인데요. 사실 이 백내장 노안과 함께 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거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긴 한데요. 보통의 백내장은 이제 노안과 같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눈 안에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야 될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할 때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가까이 볼 때는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구겨져서 가까이를 읽게 되고 멀리를 볼 때는 쫙 펴져서 멀리를 보게 해주는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조절이 잘 안 돼서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고 거기서 더 혼탁해지면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젊은 분들도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당뇨병이나 포도막염 같은 만성 질환을 좀 앓는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외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직장이 야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장에 다니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백내장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백내장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백내장도 많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청색광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눈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네네네. 백내장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한 2배가량이 높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네. 네, 당뇨병하고 백내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한 2배에서 4배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유는 이제 당뇨라는 병은 우리가 당분을 먹으면 영양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당분이 피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사용되지 못한 그 많은 높은 당분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당뇨라고 부르잖아요. 이러한 당 성분들이 남게 되면 눈 안에 수정체 안으로 이렇게 침투하게 됩니다. 스며드는 거는 쉽게 스며드는데 그 수정체 안에 있는 알도스 리덕테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좀
빠져나오지 않는 물질,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지 않는 솔비톨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눈 안에서는 자꾸 당분에 변형된 성분이 누적이 돼서 삼투압이 높아져서 주변에 있는 물들을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좀 하얗게 변하게 되고 그러한 당분을 빼내려고 들어와 있는 수분을 빼내려고 자꾸 많은 전해질이 불균형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엉겨 붙으면서 점점 하얀해지는 백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더 빨리 생기지만 당뇨라는 병이 생기면 정말 혈당 관리를 잘해서 이 오랜 세월 누적된 당에 남아있는 당 성분에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당 조절을 좀 잘 해주시는 게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원장님, 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도 좀 시야가 휘어 보인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설마 수술이 잘 안 됐을 리는 없고 이게 뭐 재발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것은 이제 보통 말하길 후발 백내장 이렇게 말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거기에 대신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정체를 제거할 때 대신 넣어줄 인공 수정체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면 빈 공간 내에 렌즈가 들어가니까 뒤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필름 같은 조직을 남겨놓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조직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혼탁해져서 훈황 혼탁이라는 그러니까 후발 백내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백내장 수술은 물주머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대신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물주머니에 맑은 렌즈가 들어가니까 물때가 끼게 되고 이러한 물때는 저희가 레이저를 통해서 닦게 되는데 끼는 자리를 다 태우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생기지만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끼는 자리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내 눈의 안개, 백내장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내장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대개 이제 선천성이나 후천성 백내장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선천성 백내장은 한 2,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시력 장애를 유발한다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그냥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한 60%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신 질환은 없이 눈으로만 부모가 백내장 수술을 빨리 했더니 나도 빨리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한 30% 정도가 유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원인으로는 이제 임신했을 경우에 임산부가 모성 감염으로 풍진 등의 감염성 질환을 앓았다든지 드물지만 선천성 대사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에 좀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후천성 백내장이 대부분인데 이 대부분 중에서도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노년성 백내장이 가장 흔하고요. 세월이 참 무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백내장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제 젊은 경우에도 생기는 백내장으로는 이렇게 내분비 질환, 뭐 당뇨병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뭐 피부에 아토피 같은 게 심하게 있는 분들이 눈에도 똑같은 증상으로 백내장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고를 당해서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자가 면역성 질환 같은 걸 앓고 있어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많이 사용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백내장이 생기면 이제 증상 자체로는 이제까지와 다른 시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엔 잘 보였는데 본인 스스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흐릿한 느낌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물체가 겹쳐 보인다든지 눈 안에 하얀 진주알 같은 이런 하얀 혼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때 마치 막 반짝반짝이는 보석처럼 눈이 부시게 돼서 햇빛을 봤을 때 눈이 부신다든지 흐려 보이게 되고요. 눈에 뭐가 낀 것 같아서 자꾸 눈에 손이 가서 막 비비게 되는데 비벼도 밝아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너무 심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도 눈동자가 뿌옇게 보이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 치료는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의 느낌은 이미 혼탁해진 렌즈가 다시 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쭉 꾸준히 보고 있던 환자분이
너무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백내장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약물은 끊을 수가 없다. 아니면 뭐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아토피 질환 때문에 백내장이 좀 빨리 오지만 이렇게 끊을 수는 없더라. 뭐 치료를 받아야 되더라.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진행 억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목적으로 깨끗하게 눈 안에를 정리를 해줘서 다시 백내장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그대로 맑은 시야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대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좀 다르다 느낌이 들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네, 네, 맞는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백내장 자체를 오게 되면 저희가 병원에서 인질로 잡아서 바로 뭐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서 이 정도가 있으니 뭐 주의하자 아니면 이 정도 있지만 뭐 아직은 괜찮다 이런 정도를 알려드리니까 좀 그냥 겁내기보다는 알고 확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통해서 백내장의 원인과 증상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백내장 치료를 위한 수술적 방법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백내장 수술은 일단 굉장히 작은 절개창을 눈에 만들어내면서 시작합니다. 보통 한 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일단 안약으로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절개창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주 아프진 않아서 저만 안약으로 마취를 하고 수술의 방식은 복강경이랑 비슷한데 복강경 수술은 이제 배에 작은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는데 안에가 들여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볼 수 있는 카메라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눈은 깨끗한 유리창처럼 맑은 각막으로 이 안에가 다 들여다 보여져서 작은 절개창을 넣고 그 안에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하얗게 바뀐 백내장을 부셔서 없애고 그 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주는 것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보통 이런 백내장 수술의 방법들이 이제 점차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제 수술의 대부분의 과정을 레이저로도 할 수 있는 뭐 fem토레이저 백내장 수술이나 아니면 수술의 구멍을 하나의 구멍만 열어서 감염을 좀 막아주려고 노력하는 단일공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부족한 편이라 그 단초점 뭐 이렇게 다초점 네네. 대체 이건 어떤 말인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안경이랑 비슷한데요. 백내장 수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즈는 하나의 거리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를 잘 보이게 한다 하면 멀리는 정말 잘 보이는데 가까이는 노안이 있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가까이를 잘 보이게 하면 멀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리들은 이제 돋보기나 안경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있는데 다초점 안경을 마치 쓰고 있는 것처럼 눈 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가까이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제 젊어지는, 그러니까 예전 젊은 상태처럼 보는 건 아니고 정해진 거리, 그러니까 근거리는 한 25cm에서 30cm 정도가 잘 보이고 그리고 또 한 컴퓨터 정도의 거리, 한 60cm 거리가 잘 보이고 그 다음 먼 거리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젊어진 때보다는 적응해야 될, 나는 그 거리가 잘 보이니까 그 거리에 맞춰서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응이 좀 필요하지만 현재 가장 진보된 렌즈이고 노안과 백내장을 같이 해결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난시가 있어도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난시와 백내장이 동시에 네네. 좀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시는 눈의 모양입니다. 눈이 수박처럼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어느 사람마다 약간 참외처럼 조금 동그란 맛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난시가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난시가 참외의 가파른 면을 통해서 들어온 빛하고 참외의 완만한 곡선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읽을 때 겹쳐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백내장 수술할 때 한 2mm 정도의 절개를 가한다고 해서 눈의 모양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면 맑아 보이긴 해서 정말 잘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글씨나 이런 물체들이 살짝 겹쳐 보여서 선명한 상을 맺으려면 주로 안경을 써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난시 교정용 렌즈도 눈 안에 넣어줄 수도 있고, 이미 백내장 수술이 끝나서 난시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난시 교정용 각막 절개술이라고 난시만을 따로 잡아주는 수술을 해서 좀 깨끗한 시야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원장님 설명 들으면서 조금 놀랐던 게 이 눈에 특히 가장 피로를 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요새 패션 아이템으로 선글라스 많이 끼는데 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으려면 어떤 선글라스를 골라야 할까요? 저는 사실 선글라스 좀 저렴한 거를 많이 끼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싼 선글라스를 끼자 이런 느낌보다는 선글라스는 늘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 이런 렌즈에도 선글라스 효과를 입힐 수가 있는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코팅을 입히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선글라스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차 안에 오랫동안 넣어두면 금방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쉽게 착용하고 다니는 이런 방식으로도 기스가 나서 점차적으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글라스의 색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둡기 때문에 동공은 커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외선 차단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자외선의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의 선글라스는 되게 아주 비싼 걸 사서 한 10년, 20년 끼는 방식이 아니고 좀 저렴한 걸 사서 한 5년 정도 이내에 대충 교체를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고, 대개 이제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것들, 그러니까 안경점에서 사는 선글라스는 대부분 다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적절한 교체 시기를 지켜주자. 그리고 기스가 나면 선글라스의 차단 효과가 떨어지니까 뜨거운 차에 두지 말 것, 그리고 기스 안 나게 안경집에 갖고 다닐 것,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눈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질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께서 네. 이 눈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건강 대처법, 요령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원장님? 네. 실제로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안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이기도 한데, 대개는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 눈 표면에 눈물층은 아주 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증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제일 겉면에는 기름층이 눈물의 증발을 막아줘야 되는데, 되게 기름을 분비하는 눈꺼풀의 기름샘은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어서 맑은 식용유처럼 끊임없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기름들이 고이게 되는데, 고이게 되면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건조증도 오고 눈물의 증발이 많아지니까 그 눈꺼풀 부위에는 끊임없이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 오래된 변형된 기름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눈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자극감을 주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좀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면 좋습니다. 대개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꾹 짜가지고 대접에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리면 이게 굉장히 뜨끈뜨끈해지거든요. 바로 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지니까 좀 만져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열은 40도 정도입니다. 40도 정도로만 놔두면 기름들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따뜻한 정도의 느낌을 한 2, 3분 정도 주고 있으면 노폐물이 녹아 나오니까 이 녹아 나온 기름이거든요. 물로 씻으면 안 씻어집니다. 꼭 비누나 아니면 폼클렌징 같은 걸로 거품을 손에서 내야지, 눈에서 내면 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을 손에서 내서 위아래로 하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비누가 들어가니까 좌우로 가볍게 씻어가지고 씻어주시면 눈도 개운하고 건조증도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오늘 뭐 주제로 백내장 얘기를 하자면, 뭐 흡연이 꼭 백내장을 많이 더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은 건강도 지키고 눈의 건강도 챙기시는 것으로 근현해 주시면 좋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당 조절 잘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꼭 온찜질이랑 비누 세안은 나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젊은 분들도 해주시면 되게 개운하거든요.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 따뜻하게 하면 피부가 이제
쪼글쪼글해 보인다고 싫어하시는데 이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한 물로 세수해 주시면 또 다시 팽팽해지니까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당근을 싫어해요. 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당근 이렇게 놔주면서 눈에 좋아 당근이? 그러면서 꼭 먹게 이렇게 네네네네. 만들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당근 그리고,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눈 안에 끊임없이 초점을 모아서 빛을 모아주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황반이란 부위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소 성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돋보기로 빛을 모아주면 종이에 대면 종이가 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누적된 빛의 초점에 의해서 황반 부위가 손상을 받는데 노년성 실명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근 같은 거 먹어주면 이런 빛에 의한 손상을 많이 막아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베타카로틴 성분들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2, 3개월씩 저장이 돼서 당연히 그냥 좀 드시는 것도 좋고 그 밖에 뭐 눈에 도움이 되는 네. 음식으로는 비타민 A 많이 들어있는 뭐 단호박이나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좀 드셔도 좋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제 항산화제, 라이코펜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이제 항산화제라는 뜻은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서 먹는 거니까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드셔도 좋고 그 밖에 좀 괜찮은 항산화제로는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감귤류나 딸기 이런 것들도 눈에 도움 되니까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영롱한 눈빛으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영롱한 눈빛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사실 원장님 눈웃음에 빠져가지고 오늘 네,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눈웃음이 너무 멋지시고, 네, 빨리 마트 가봐야 되지 않을까. 호박 사러? 야채 사러. 네. 당근 사러? 네, 당근 사러. 네. 네, 원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백내장 수술의 적절한 시기를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적인 불편함과 그리고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만나면 수술하셔도 되니까 적절한 상태니까 그렇게 수술 시기를 정하면 좋을 것 같고 백내장 수술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발전해서 수술의 기법으로는 정말 감염을 막아주는 단일공 수술이나 아니면 레이저로 대부분의 수술을 하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도 있고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로는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볼 수 있는 다초점 렌즈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난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하고도 계속해서 안경을 쓰고 다니셔야 되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난시 교정술 이런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본인의 눈을 아주 감염 없이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뭐 아주 깨끗한 수술실을 운영하는 클린룸 시설 이런 것들 또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상의하셔가지고 꼭 본인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 중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본인 눈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아직 백내장 생기지 않으신 분들은 백내장 아까 예방하는 방법들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방법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졌던 이 백내장. 하지만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는 흔하지만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내 눈은 건강한지 또 우리 가족들의 눈은 백내장으로부터 안전한지 눈 마주보고 맞춰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